오늘은 밤사이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 일정부터 다시 한번 잠깐 확인을 하고 한국 주식시장의 이번 주 흐름과 환율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밤 10시에는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미국의 건축 승인 건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 또 30분 후인 10시 30분에는 미국의 실업률 추이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즉 실업수당을 얼마나 청구를 했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밤을 지나 새벽 4시에는 지난 11월 2일에 있었던 미국 FOMC 미팅의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 회의록에서 연준의 앞으로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이 지표들을 통해서 현재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나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있고 또 이는 12월에 있는 미국 FOMC 미팅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밤에 이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나면 미국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며 당연히 내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부디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표치들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환율 차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장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분위기를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말부터 이어져 온 이 상승 파동이 조금은 과도하고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지난주부터 하락 파동 구간으로 꺾여져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왔던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했다는 것과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다는 점에서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전과 비교해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이 하락 파동은 아직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하락을 하고 지지를 받게 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번 하락 파동이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파동으로 돌아나가는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지난 하락 추세 국면에서는 벗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 저희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어젯밤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온 데에 따라서 투심이 조금 다시 회복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반등은 찐 반등보다는 최근에 이렇게 지난주부터 나왔던 최근의 하락에 따른 아주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60분봉을 보시면 이전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하락 파동이 일봉으로 보시면 이때예요. 이 부분, 이때 이렇게 하락이 급격하게 나왔던 이 부분인데 이렇게 60분봉을 보시면 하락 파동 국면에서 이 정도 기울기에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 추세 선을 위에 형성을 하면서 하락 파동을 이어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도 하락 파동과 상승 파동을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락 파동을 이어왔죠. 이러한 추세 패턴을 생각하면서 현 시점의 파동을 보면 현 시점에서도 이렇게 지난주부터 짧은 파동들의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위에도 이 정도 기울기에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 하락 파동의 하락 추세선 기울기와 비슷한 기울기네요. 이런 하락 추세선을 위에 형성을 하면서 하락 파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 하락 추세선에서 아래로 이격을 많이 벌리는 급락이 이렇게 한번 나온 후에 오늘은 다시 이 하락 추세선으로 수렴을 하기 위한 반등이 이렇게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늘 반등하네? 이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가 보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난번 하락 파동이 이어졌던 것과 같이 지금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하락 추세선으로 수렴을 하는 아주 짧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저항을 받고 꺾이면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번 하락 파동과는 다르게 여기서 이렇게 하락 조정을 마무리 짓고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가 지수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하면서 지난번 파동의 저점인 요 부분, 지난번 파동의 저점인 이 부분을 이렇게 겹치면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을 상승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세가 다시 상승 파동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수대로는 2440포인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쉽지가 않은 게 이런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사람 심리상 이제 하락이 끝나고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겠구나 하다가 다시 저항을 받고 꺾이게 되면 이제는 공포 심리가 생기면서 손절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반등이 다시 나오면 가격이 높아졌을 때 매수를 하고 또 꺾이면 매도를 하는 등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 매수와 저점 매도의 형태로 매매가 완전히 엇박자가 나면서 꼬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파동을 통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추세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일봉을 보시면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큰 추세의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장에서 힘들게 투자를 해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멘탈적으로 힘을 내셔서 끌고 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현재 하락파동 구간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봉상 단기적으로 이렇게 기술적 지표상 과매수 구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월봉상 장기적인 흐름에서 보면 시장은 이렇게 파란색의 과매도 구간, 즉 투자자들이 공포심리를 통해서 과도하게 주식을 팔고 나갔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난 2018년 9월의 차트를 보면 이때도 하락 추세에서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서 시장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진입을 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장이 크게 한번 급락이 나온 후에 이렇게 그 뒤에 강세장으로 진입을 했었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장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해서 100% 바로 강세장으로 진입을 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충분히 바닥 구간에 가까워졌으며 지금은 이때 이 위에서 매수를 해왔던 물량들에 대해서 손절을 하고 나가야 할 때가 아니라 꼭 버텨내야 하는 바닥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고 손절을 하고 나가게 된다면 정말 또 고점에서 매수 그리고 저점 매도의 형태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시청자분들도 각자의 주식 보유 포지션은 다들 다를 수 있겠지만 힘내셔서 화이팅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봉을 보면 일단 저의 예상 혹은 바램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이 하락 파동이 이때 지난번 이 하락 파동의 저점과 비슷한 곳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 파동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하죠. 양쪽 어깨와 가운데 머리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패턴을 만들면서 긴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선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적어도 이 전파동의 저점에서는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파동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 패턴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기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방어가 안 될 경우에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하락 추세를 다시 더 이어가게 될 것인데 마지막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월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경제적인 악재들이 완화가 되어가는 추세이며 이는 내년으로 진입을 하면서 더 물가가 가파르게 하락을 하는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차트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환율 또한 현재 반등을 하다가 시장의 반등과 함께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아직은 다시 완전히 하락 쪽으로 꺾이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시장 또한 하락 파동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번 반등 추세는 이렇게 1,400원 아래인 이 부분을 뚫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흐름을 함께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작년 6월부터 이어져온 장기 하락 추세에서는 이번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오면서 빠져나오고 있는 분위기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예상치 못했던 악재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전쟁을 확장시켜서 전술핵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현재 코로나 환자가 또 다시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다시 훨씬 더 심각해져서 전 세계가 다시 봉쇄 기조로 진입을 한다든지 하는,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이러한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접어들지만 않는다면 점차 긴축 정책은 마무리가 되어가며 경기 침체로 진입을 하면서 오히려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될 때에는 이미 주식시장은 이러한 기대감을 빠르게 선반영을 해나가며 강세장에 진입을 하고 있을 테니까, 다른 것보다도 지금 시점, 특히 이미 이렇게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한 시점에서는 손절을 하며 포기를 하는 쪽보다는 여기까지 온 이상 끝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힘내셔서 투자를 끌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11월을 지나 적어도 12월 초에는 시장이 진정을 하고 다시 강력한 상승 파동으로 넘어가면서 크리스마스 랠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시청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ntombed in my mind, can't seem to break away. Lost in time, thinking about better days.